저는 미국 호텔협회 교육원의 홍윤성 과장입니다. 부장은 아니고요. 과장이고,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 외국에서 굉장히 오래 있다가 와서 한국에 온 지 한 2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한국말 조금 서툴다거나 말을 좀 더듬는다거나 아니면 영어 발음이 과하게 좀 굴려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해해 주시고 단어를 제가 잘 못하는 말이 기억 안 나는 것 같다. 그러면 도와주시면 제가 좀 더 원활하게 수업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다행히 이제 영어로 시험 보시기 때문에 더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관광 호텔 공부를 미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경력은 JW 메리어트하고 르네상스 호텔에서 프런트에서 근무를 5년 정도 하다가 한국에 나온 지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한양사이버는 오랫동안 제가 한국 오자마자 계속 방학 때마다 자격증 교육을 하던 학교라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음은 편하긴 합니다. 하시다가 질문 있으시거나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손 들고 알려주시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단 저희 과정 먼저 볼게요. 처음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 지금 종이에 패킷에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미국 어메리칸 호텔 라징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앞 글자를 따면 AHL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알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바로 미국 호텔 협회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래서 100년 전에 사실 호텔 협회가 생겨났고 그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이 바로 AHLEI 하는 한국 이름으로 하면 미국 호텔협회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고요. 한국에 와서 교육을 시작을 한 지는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한국에서 미국 가시지 않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미국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저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자격증이 한국이나 미국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호텔 학교들이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있고 캐나다도 있는데 거기서도 알라 교재를 사용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자격증 종류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거는 저희 중간에 라인 레벨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실무자 자격증 안에 속해지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별로 나눠진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시는 거는 부서하고는 사실 관련 없이 고객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터치를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시는 과정은 CGSP Certific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줄임말이에요. 앞글자를 딴 줄임말인데 나오죠. Certified Guest Service Professional Cer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객 서비스 전문가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자격증 없으셔도 사실 서비스 다 제공할 수 있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고객을 터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1시간 동안 배우실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서비스 산업 성공의 핵심 요소인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함을 인정하는 고객 서비스 전문 자격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격 요건은 저희 교육 받으시고 시험 보시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관광 관련 교수 추천받은 전공 학생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대상이십니다. 공부를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CS 강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굉장히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좀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시험은 잘 패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은 시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영어로 시험을 보시게 되고 시험 문제는 30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아서 틀리실 수 있는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80%를 맞으셔야 되거든요. 30에서 80이면 20, 83, 24, 6개밖에 틀리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격증 여러분들 합격을 하시면 받으시는 자격증이 바로 이렇게 생긴 자격증이에요. 영어로 뭐라고 써있죠. 이렇게 DP 해놓으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보기 좋고 사람들이 눈이 많이 가는 자격증입니다. 배지도 사실 LMP 같은 경우는 배지가 없거든요. CGSP는 사실 여기 배지도 굉장히 좀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해볼까요? 잠깐만요. 저희 과정은 여러분들 시험 시간 및 이런 것들은 이따 시험 그 과정 다 끝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핸드아웃 넘기시다 보면 게스트 서비스 골드라는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한 장에 2개씩 들어가 있을 텐데요. 시험 공부하실 때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슬라이드를 잘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받으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저희가 짧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재는 사용을 안 할 거기는 해요. 근데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씩 쓱 보시면 그래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스트 서비스 골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게스트 서비스는 다 잘 아실 거고 골드 뭔가요? 골드 하면 골드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금, 그쵸? 우리 왜 양궁에서 화살에 맞추잖아요. 딱 중간에 가장 정중앙에 맞췄을 때 10점 만점에 10점이잖아요. 그게 바로 골드예요. 금메달. 10점 만점에 10점 맞추면 받으실 수 있는 게 금메달인데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잠깐 이야기해드렸지만 누구나 서비스 다 제공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프로다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여기 이 자리에 나가시면 다 서비스를 받으시는 입장의 분들이 되시는데 여러 번의 서비스를 받았겠지만 기억에 남는 서비스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일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하고 그렇지 않은 뭔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하고는 고객들의 마인드나 로열티가 굉장히 틀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Traditional Guest Service vs Guest Service Go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스트 서비스 골드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한천 다른 서비스가 바로 게스트 서비스 골드입니다. 자, 트레디셔널 게스트 서비스. 자, 트레디셔널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 전통적인,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트레디셔널 게스트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서비스, 일반적인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에 간다거나 그냥 뭐 밥 먹으러 간다거나 투숙을 하러 간다거나 할 때 받으실 수 있는 별로 감흥 없는 서비스들이 바로 트레디셔널 서비스예요. 그런 서비스들은 베이스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서비스 매뉴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일을 아마 하고 계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지금 뭐 일을 하고 계신 곳,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라면 서비스에 관한 매뉴얼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호텔도 마찬가지고 레스토랑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자, 거기에서 소위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매뉴얼을 사실 다 만들어요. 그렇죠? 서비스 매뉴얼을 만드는데 거기에 매뉴얼에 베이스된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다이소 가시면 인사하는 방법이 어서오세요 다이소입니다 하고 굉장히 메아리 치듯이 모든 직원들이 한꺼번에 인사를 하게 되죠. 전혀 진정성은 없지만 매뉴얼대로 하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여러분들 그 들으시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정말 사랑한다고 느껴지시나요? 10분 전화 홀딩하고 있다가 받았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죠. 자, 그런 게 바로 트레디셔널한 게스트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입각은 해 있지만 그게 고객한테는 사실은 별로 감흥이 되지 않는 서비스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놀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어떤 곳에서 일을 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서부터 서비스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전혀? 다 다른 데서 일을 하시나요? 자, 여기서부터 여쭤볼까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죠? 병원. 그러면 의사신가요? 아, 프런트 서비스 제공하시는 거네요. 그 뒤에 분은? 아워홈 쪽에서 서비스 관련해서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전혀? 조리. 아, 그럼 고객을 만나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겠네요. 아, 오픈 키친. 아, 이기 때문에 고객을 만날 기회는 많이 있으시네요. 뒤에 분은 자세하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증권. 고객하고 만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여기 세 분, 미녀 세 분은 어디서 일을 하시나요? 아, 호텔에서. 어디?
아, 식음료 F&B 업장에서. 옆에 분은? 지금 이직 중이에요. 아, 그러세요. 고객하고 만나는 일을 하셨나요? 예전? 전혀? 국제회의 기획하는 데서 있어서 아, 사람들이랑은 그냥 행사 때만 만나요. 아, 행사 때, 그래도 행사를 운영을 하거나 하면, 기획을 하거나 하면 만나는 일들이 있기는 하겠네요. 자, 그 옆에 분은 고객하고 만나시는 일을 하시나요? 지금은 그냥 사무실. 아, 오케이. 앞에 분. KT 고객센터. 아, KT 고객센터에서 일을 하시나요? 뒤에 분은 거기죠. 아키텍처시죠? 고객하고 만나시나요? 전혀? 앞에 세 분은 어떠신가요? 고객하고 만나시나요?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고객하고 인터랙션이 있으시겠네요? 호텔. 앞에 분은요? 웨딩 서비스. 아, 역시 다들 고객하고 만나는 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안 만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몇 분 안 되시네요. 뭐 세 분 미만 이 정도 되시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트레디셔널, 왜 제가 여쭤봤냐면, 여러분들 그럼 지금 거의 다 일을 하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서비스를 제공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서비스 중에 정말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의 얼굴이 기억나는 경우가 있나요? 너무 좋은 서비스를 받아서 여기 서비스 진짜 좋구나 하면 사람 얼굴도 기억나고 명찰의 이름도 기억날 수 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몇 분이나 기억하실 수 있으신가요? 몇 분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한 명. 나이가 20대 초반이신 거죠? 네, 아닌가요? 20대 초반 20년을 살면서 그런 서비스 한 번 받으신 거예요. 자, 여기 뒤에 분, 남자분. 몇 번?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 다 서비스 제공하시니까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어야 될까요? 고객 중에. 호텔에서 계신 분도 계시고 KT 고객센터 계신 분들도 계시면 만나는 고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호텔에서 일할 때 하루에 100명, 200명은 정말 쉽게 만났으니까 일주일이면 5일 일한다 치면 1000명이잖아요. 1000명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되셨을까요? 한번 여쭤볼까요? 궁금하니까. 몇 분이나 되셨을 것 같아요? 많이. 실제로 고객이 나를 기억하고 찾아와가지고 너무 고맙다라고 코멘트를 받으신 적이 많으신가요? 몇 분이나 계시죠? 좀 튀겨서 얘기하셔도 돼요. 10손가락 안에 더 많이. 굉장히 친절한 서비스를 그러면 이거 공부 안 하셔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굉장히 그러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케이스가 바로 저분이신 거예요. 여기 앞에 간호사는 아니죠. 자, 리셉션에서 일하시는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상은 그 고객이 나의 서비스를 받고 이 사람의 서비스는 진짜 좋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다. 고객 만족 서비스를 체크를 하시는군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이게 내가 좀 더 열심히 서비스를 해야겠다라는 모티베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가고 나면 나를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좋은데 트레디셔널 게스트 서비스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서비스냐면 매뉴얼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컴플레인 안 날 정도의 서비스가 바로 트레디셔널 게스트 서비스라는 얘기예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는 일반적인 서비스가 바로 트레디셔널 게스트 서비스입니다. 자, 그와 반면에서 게스트 서비스 골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고객이 나를 기억할 때 그게 바로 그런 서비스가 게스트 서비스 골드라는 거예요. 뭔가 기억에 남을 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따 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셔서 기억이 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서비스가 뭐였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서비스 받으셨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에 남는 서비스. 서비스 밖에서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정말 너무 임팩트가 대단해서 계속적으로 기억이 나는 거. 앞에 정중앙. 일본 그 호텔에서 네. 저희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었는데 네. 동전 하나까지도 그 호텔에서 다 한국으로 보내줬어요. 아, 동전 하나, 지갑을 놔두고 갔는데. 제 친구는 뭐 아이팟도 놓고 왔는데 네. 그런 거랑 막 옷 놓고 온 애들 있고 해서 이렇게 다 방만 홀수 적어가지고. 아, 그렇죠. 자, 저런 것들이 정말, 그러니까 내가 놓고 온 물건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그대로 포장해서 보내줬을 때 그것도 정말 쉽지 않은 거지만 그게 찾아줬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지만 그걸 그대로 보내줬다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골드 서비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호텔에서 못 찾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급 호텔에서도. 자, 그런데 찾아서 친절하게 보내줬다. 자,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중에 우리가 7가지 항목을 할 텐데요. 그 중에서 바로 하나가 follow through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follow through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를 어떻게 끝맺을 것인가. 그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얘가 되는 걸 텐데.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The stories of excellent service will bring in more business than any marketing too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호텔이나 F&B 업장이나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지만 광고도 하고 전단지도 돌리고 하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많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오는 것은 Stories of Excellent Service라는 거예요.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떤 마케팅 툴보다 더 파워풀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본 그 호텔 이야기 하셨으면 그 호텔 어딘가요? 그 호텔에 왠지 서비스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CF나 광고를 보지 않아도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좋은 서비스라는 것은 사람들의 입으로 통해지는 것이 굉장히 더 좋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될 때 굉장히 파워풀해지고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building relationship with a guest.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하고의 building relationship을 한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훌륭한 서비스의 첫 번째, 가장 베이스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비스를 여러 번 받으셨겠지만 기억에 굳이 남지 않는 거는 나하고 어느 관계가 전혀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을 그대로 돌려줬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고객하고 호텔의 릴레이션십이 시작될 수 있는 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좋은 서비스라는 것은 매뉴얼에 입각하고 그냥 컴플레인 안 날 정도의 서비스가 아니라 무언가 고객하고의 릴레이션십, 마음과 마음이 닿았을 때, 커넥트 됐다고 느껴졌을 때 고객은 아, 여기 서비스가 정말 좋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고객하고 어떻게 나하고 릴레이션십, 관계를 성립을 시킬까, 어떻게 마음을 터치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그냥 지나갈 겁니다. 시간 많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고객이 원하는 것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의 기대치는 무엇인가? 첫 번째, 스페셜. 두 번째, value. 세 번째, respect. 네 번째, important. 이 4가지를 고객은 원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스페셜이라는 것은 make me feel special throughout my entire stay.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호텔에 가거나 레스토랑에 밥을 먹으러 가면 이 사람들이 그냥 나를 또 다른 고객으로 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를 좀 특별하게 대해주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하죠.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고객으로 가면 그냥 또 다른 고객으로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스페셜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value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시면 make me feel like a valued customer.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고객이. respect, provide my needs with dignity and respect. 고객들이 직원들이 나의 필요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충족해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고객의 욕구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important. Treat me as an important visitor. 자, important visitor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잖아요. 그냥 오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끊든지 말든지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처럼 VIP처럼 대해주기를 원한다. 우리도 나가면 고객이기 때문에 이 4가지가 고객의 욕구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좋은 서비스, 골드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위해서는 이 7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방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7가지 테크닉을 사용하실 수 있다. 한 가지만 사용하셔도 되고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믹스 앤 매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가지가 사실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좋은 서비스, 골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의 기억에 남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 7가지 엘리먼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첫 번째, keep it real 해서 authenticity 라고 나와 있죠. 파란 글씨를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까만 글씨하고 가로 안에 파란 글씨를 서로 매치시키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keep it real authenticity라는 것은 authenticity는 실제, 진심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앞에 보시면 keep it real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하라, 진심으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authenticity라는 것은 사실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우리 왜 명품 사면 실제 진품을 authentic이라고 합니다. 가짜 사면 뭐 fake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genuine. 두 번째, reading the need, intui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tuition이라는 것은 통찰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의 필요를 잘 읽어라. 세 번째, using your heart, empathy. empathy라는 것은 동감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을 사용해서 고객을 이해하라.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being a guest hero, champ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챔피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고객한테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내가 고객의 챔피언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자,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providing a surprise, delight. delight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를 이야기합니다. 고객에게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를 제공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 follow through, delivering. follow through 아까 이야기하신 일본 호텔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제공한 서비스를 끝까지 마치는, 사후 처리를 끝까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시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서비스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끝까지 매듭짓는 서비스가 바로 delivering, follow through. 마지막으로는 initiative, make the effo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itiative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혼자 시작하다, 자주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누가 말해서 시켜서 그러니까 매니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객 서비스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7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볼 텐데요. 사실은 이제 동영상 진짜 그 시나리오가 7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못하고 첫 번째 그 authenticity,하고 intuition만 DVD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authenticity, keep it re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uthentic이라는 것은 real, personal, being yourself, sincere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서 authentic하고 거리가 먼 것은 fake, pretentious, act of mannerism. fake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가짜. pretentious는 뭐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고객을 위하는 척. 아니면 고객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고객을 굉장히 잘 케어해 주려고 노력하는 척 하는 것이 바로 pretentious예요. 그 다음, act of manneris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너리즘에 반해서 그냥 서비스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인사할 때 사실 서비스, 우리 밥 먹으러 가면 고객 직원들이 인사하지만 실제로 진심 담아서 인사하는 것 같지 않고 굉장히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act of mannerism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DVD를 보도록 할게요. You're motivated to do something, to provide great service from the heart. 자, authenticity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자, authenticity라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니저가 나한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authenticity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 아까 첫 번째 나왔던 여성분은 메리어트 호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메리어트 호텔의 컨벤션 매니저
호텔 직원이고 지금 이 사람은 우리 메리어트 호텔에서 컨벤션을 하는 컨벤션 플래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객인 거죠. 우리 호텔로 컨벤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일이 컨벤션 시작하는 날인데 컨벤션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컨벤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패키지가 있잖아요. 정보 패키지라던가 아니면 참가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리딩 매터리얼을 준비해야 하는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에러도 많이 있고 스펠링 문제도 많이 있고 내용이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자, 그래서 컨벤션 플래너는 깜짝 놀라겠죠. 굉장히 지금 이제 흥분을 하게 됩니다. 내일 나눠줘야 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프린터에 전화를 했더니 인쇄소에 전화를 한 거죠. 내일까지는 불가능하다. 내일 사람들이 오는데 내일까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직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로 가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진심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저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컨벤션 플래너도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예의상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이 여자분이 물어보고 어떤 행동을 취해주냐면 자기가 패키지를 받아서 틀린 것들을 잘 찾아서 수정을 합니다. 자기가 인쇄소에 왔다 갔다 3번 왔다 갔다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그 패키지가 내일까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직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컨벤션 플래너는 이 직원이 없었으면 미팅 매테리얼이 굉장히 잘못된 정보가 다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라이프 세이버랑 같은 동격인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을 커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나중에 컨벤션 또 있을 때 우리 호텔로 데려온다 이 얘기예요. 자, 보시면 이분이에요. 사실 좀 틀리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이야기는 바로 내가 물론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매너상 그냥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는 보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시간을 따로 투자해서 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센티시티라는 것은 바로 진심으로 고객한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어센티시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Always be authentic in dealing with a gu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하고 딜링을 할 때는 고객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서비스 제공할 때 항상 어센틱한 항상 진심으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라던가 말투라던가 그냥 생각 없이 사실 말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자, 그렇지만 어센틱한 서비스 7가지 항목 중에 하나의 어센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고객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투 물론 이제 업장마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말투라던가 뭐 까다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고 긍정적인 바이브를 주는 것이 바로 어센틱한 그런 서비스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Be yourself, be personal. Be yourself라는 것은 내 자신, 나답게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닌 걸 가지고 너무 아닌데 정제된 말투를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내 목소리를 사용해서 내 성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be personal이라는 것은 굉장히 서로 좀 친한 관계를 personal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좀 좀 친한 느낌이 나게 이런 것들을 바로 personal이라고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서비스 제공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겠죠. 고객을 만날 때 왠지 고객은 컴플레인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in a polite and professional 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하게는 하지만 너무 허물없이 지내면 안 되겠죠. 고객이기 때문에 폴라이트, 예절을 지키고 프로페셔널리즘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센틱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이해 가셨나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intuition입니다. 통찰력이죠.
여러분들 통찰력은 사실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가장 잘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투이션 항목이에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인투이션이라는 것은 quick and ready insight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인투이션이라는 얘기예요. 통찰력. 자, 그 다음 being a guest mind reader. 고객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투이시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DVD를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DVD는 사실 실제로 다 있었던 이야기들을 DVD로 만든 겁니다. Read the need라고 되어 있죠. 고객의 필요를 읽어라. 자, using insight or power of observation to anticipate the reader needs. observation이라는 것은 관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intuitive 해지려면 관찰하시면 됩니다. 자, 고객이에요. techie라는 사람, tech인데 tech이라는 것은 굉장히 컴퓨터에 관심이 많고 IT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tech이라고 해요. 자, 저 사람이 레스토랑 서버입니다. 자, 혼자 먹는 사람이 많이 오기는 합니다. 아까 첫 번째 만난 고객은 맨날 와서 혼자 먹는 사람인 거예요. 자주 온다는 사람이죠. 자, 보시면 벌써 두 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고 벌써 음식을 주문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혼자 항상 자주 오는 고객인데 음식도 벌써 주문을 했고 벌써 두 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혼자 밥 먹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은 혼자 밥을 드셔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 밥 먹으면 느낌이 어떤가요? 굉장히 어색어색하죠? 혼자 밥 먹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뉴스페이퍼가 필요합니다. 혹은 스마트폰이라던가 뭔가 집중할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이 서버가 봤던 사인은 뭐냐면 커피 계속 마시고 있고 그 다음에 주문 벌써 오더했는데 메뉴판을 또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지금 어색하다는 얘기예요. 무언가 읽을 거리를 갖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라는 서버가 오죠. 와서 아, 지금 런치가 곧 나올 건데 점심이 곧 나올 건데 그 사이에 읽을 것 좀 갖다 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뭐 레스토랑 주인이 혼자 앉아가지고 손님 많이 없을 때 주인이 혼자 앉아가지고 신문 3-4개 혼자 보는 경우도 있어요. 고객 혼자 밥 먹고 있는데 고객한테 주지 않고 자기 혼자 신문 차지하고 보는 주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원은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지금 조금 어색하구나. 자, 그래서 뭐 읽을 거 갖다 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고객이 아, 내가 읽고 있었던 매거진이 있었는데 비행기에 놔두고 왔는데 하면서 아,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서 사라지죠. 그랬더니 서버가 하는 말이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거였으면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호텔 내에 있는 기프트샵에 가서 실제로 매거진을 구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매거진을 살 것인가?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자,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객이 한 말은 내가 읽던 매거진인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사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어떤 정보들을 사용했을까요? 서버는? 얘기를 좀 해보세요. 어떻게 알고 고객이 읽고 있었던 매거진을 사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아실까요? 고객이 매거진 좀 사다 주세요. 잡지 좀 사다 주세요 했는데 내가 뭔가를 사왔어요. 그러면 뭐 최대한 고객의 취향에 맞는 걸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같은 경우에는 DVD에서 곧 나옵니다. 자, 어떻게 유출을 했냐면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관찰을 했다는 얘기예요, 고객을. 자, 보시면 랩탑 있었고 블루투스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글라스 계속 커피 마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왠지 컴퓨터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일 것 같다 라고 해서 관련된 서적을 사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뭐 굉장히 젊은 아가씨가 미용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아가씨가 뭐 책을 사다 달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패션 매거진 사다 주겠죠. 뭐 스포츠나 뭐 낚시 매거진이나 이런 거 사다 주지 않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고객의 관찰을 잘 하시면 아,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How can you read a guest's needs using intuition? 여러분들의 통찰력을 사용해서 어떻게 고객의 필요를 읽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being observant. 잘 관찰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listening carefully. 고객이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asking question. 질문하라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만 하셔도 고객한테 집중하시면서 하셔도 실제로 고객의 필요를 잘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파란 글씨 굉장히 중요한데 determining guest needs before they even know they need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객이 말하기 전에 아, 이 고객이 이걸 필요로 할 것 같다 라고 유추를 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거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입니다. 자,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서비스는 뭐냐면 고객이 필요한지 몰랐는데 스스로도 몰랐는데 내가 그걸 알아채고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 내가 필요한지 몰랐는데 챙겨줬던 경우, 고객이, 아니, 직원이. 없으신가요? 굉장히 힘든 경험이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쉽게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있는데 포크를 내가 떨어뜨렸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직원이 갖다 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저런 경우가 되겠죠. 아니면 혹은 실제로 있었던 일은 뭐냐면 벨맨이 실제로 호텔에 제가 투숙을 할 때 벨맨이 저를 이제 벨맨 같은 경우 이제 호텔에서 짐을 끌고 같이 올라가 주잖아요. 저는 스타킹이 뒤에가 나간지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벨맨이 남자분이셨어요. 체크인을 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나와 보니까 문 밑으로 스타킹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지 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스타킹 올이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스타킹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창피하잖아요. 얘기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신으라고 넣어준 거예요. 굉장히 뭔가 터치되는 여기 좀 틀린데? 라는 느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투이시브한 서비스라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를 하시려면 고객을 잘 관찰을 하시고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정보를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 choice of word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고객이 그 다음에 tone of voice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높은 톤으로 이야기하는지 낮은 톤으로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힌트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디랭귀지 역시 프런트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이 체크인을 하면서 테이블에다가 손톱을 틱틱틱 치는 경우 있어요. 이거 어쩌라는 얘기일까요? 체크인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손톱하고 있다. 빨리 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고객하고 자꾸 이야기하라고 트레이닝 받았기 때문에 고객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고객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인투이시브한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Unusual behavior, reacting. 뭔가 좀 특이하게 행동을 할 때 일반 사람이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혹은 reacting.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리액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empathy 한번 볼게요. empathy라는 것은 동감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자, use your heart. 역지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empathy라는 것은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예요. 고객이 지금 이런 상황이겠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sympathy도 역시 empathy랑 약간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걱정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는 것이 sympathy입니다. 그 다음 compassion. 좀 고객을 뭐 로맨틱한 웨이는 아니지만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 empathy라는 거예요. 자, 그와 반면에 empathy하고 반대의 뜻은 ignorant. ignorant는 내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고객이 무슨 상황이든지 마든지. 그 다음, I do not care, that's your problem. 나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당신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직원이고 당신은 고객이고 우리는 서로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empathy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you need to reach deep into your heart to find empathy for your guests. Only then can determine how to help them with the situation.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엠파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시려면 실제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고객이라면 나 같아도 화가 나겠구나.
뭐 이런 것들 반대로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엠파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계 보이시나요? 이 시계 뭔가 좀 특이한 게 보이시나요? 거꾸로 되어 있죠. 자, 이게 그러면 거꾸로 되어 있는 시계, 거꾸로 가는 시계인데, 저희 회사에 저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벽에 걸어놓기도 해요. 그럼 그 방 가서는 사실은 시계를 잘 보기가 힘든데, 보기 굉장히 읽기 힘들잖아요. 저 몇 시일까요? 바로 안 나오죠? 몇 시인가요? 8시 27분이죠. 자,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어보자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시계예요. 자,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실제 저렇게 만들어주는 장인이 한국에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역지사지 시계예요. 자,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할 때에도 고객들이 컴플레인 많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컴플레인 하는데, 사실 컴플레인 받으면 나도 기분 나쁘고 나도 귀찮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화가 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역지사지, 나를 그 자리에 가져다 놓는 연습을 하시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서빙과 케어링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 서빙하고 케어링의 차이는 역시 한국말로 하면 서빙 역시도 제공하는 것, 케어링도 뭐 제공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서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 첫 번째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트래디셔널 게스트 서비스, 일반적으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서빙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베이직만 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것만 제공하는 것이 서빙입니다. 그와 반면에 케어링이라는 것은, 케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I love you라는 말 있잖아요. I love you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I care about you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랑한다는 마음이 사실은 조금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까지는 아니어도 고객을 볼 때 왠지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케어링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고객을 케어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가르쳐 줄 수 없을 정도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케어링입니다. 하스피탈리티 서비스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은 서빙 말고 케어링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빙은 교육받지 않고 알바생들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서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호텔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직군에 프로로 계시는 분들이라면 케어링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 챔피언 한번 볼게요. 챔피언이라는 것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번째 항목인데 Be a guest hero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 the extra mile to provide expert assistance with a challenging situation. 굉장히 고객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고객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그 엑스트라 마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엑스트라라는 것은 이외에, 추가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더 한 발자국 더 가는 거예요. 원래는 나는 예를 들면 벨맨이기 때문에 짐만 배달해주면 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고객 서비스를 한다던가 고객에게 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엑스트라 마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뭐 10발자국만 가면 되는데 3개 더 가는 거예요. 13발자국 가면서 더 좋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게스트 히어로인데, 그와 반면에서 I will not step in since it's not my job.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내 듀티가 아니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히어로랑 반대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히어로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하고 사실 연관성이 약간은 좀 없잖아요. 근데 DVD를 보지 않아서 사실은 그렇게 되기는 한데, DVD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실제로 시큐리티, 호텔 안에서 일하는 보안 요원인데, 실제로 보안 요원은 호텔 내부에서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안전을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시큐리티가 어떤 일을 했냐면, 고객이 우리 호텔로 올 때 오면서 탔던 택시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을 놓고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호텔에 오기 전이니까 사실 우리 호텔에서는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저기처럼 당신이 오기 전에 잃어버린 거니까 우리 호텔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 시큐리티는 호텔 보면 CCTV 다 있잖아요. CCTV를 식별해서 누가, 어떤 택시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번호하고 택시에서 찾은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시나리오가 바로 이 챔피언 Be a Guest Hero
라는 항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찾아줬을 때 고객은 타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고 많이 어색어색한 상태이지만 직원이 나서서 일을 도와줬을 때 바로 그 사람은 그 직원은 나한테 히어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거든요. DVD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고객이 왔을 때 특히나 이제 뭐 외국인 고객이라던가 아니면 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고객이 왔을 때 내 할 것만 딱 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서비스를 하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네 번째 항목인 Be a Guest Hero, 챔피언 항목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go the extra mile이에요. 내가 하나 더 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식별하셔야 됩니다. 챔피언 서비스는 무엇인가? 남들이 요청하기 전에 내가 한 발짝 더 가는 것이 조금 더 서비스 더 하는 것이 바로 챔피언 항목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남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스탠다드를 만드는 것, 표본이 되는 것이 바로 게스 히어로예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들도 나의 서비스를 본받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한 단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게스트 히어로, 챔피언의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being a champion teaches employee how to save guest time. save라는 것은 절약해준다는 거잖아요. 고객의 시간을 어떻게 절약해줄지,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절약해줄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생, 그러니까 라이프를 조금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게스트 히어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레스토랑 갔을 때 우리가 잘 모르고 이것저것 주문을 할 때 레스토랑 서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고 돈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바로 게스트 히어로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delight 한번 볼게요. 내용 굉장히 많아서 DVD 보면서 다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delight, provide a surprise. delight라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놀람을 delight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객에게 provide a surprise, 굉장히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를 제공하라 이거예요. delight은 give a great pleasure, 굉장히 기분 좋은, surprise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 좋은 서비스라는 것은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좋은 서비스는 정의를 내리자면 고객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서비스는 사실은 다 그 개개인한테는 다 좋은 서비스인 거예요. 다 개개인마다 기대치는 틀리겠지만 그래도 고객의 기대치를 뛰어넘으면 좋은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을 할까요? 그렇죠. 고객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대치를 아시면 사실은 굉장히 더 쉽게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쉽게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고객은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기대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가 잠깐의 서프라이즈를 딱 제공함으로써 고객은 그 감동을 확 받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호텔, 특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생일에 체크인을 했다. 그러면 객실에다가 어미니티 올려주죠. 뭐 케이크도 올려주기도 하고 과일도 올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서프라이즈입니다. DVD 영상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부부인데 이제 허니문에 가야 되는 부부인데 결혼식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좋은 허니문은 가지는 못하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에 예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는 브라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허니문에 이런 로망이 많이 있는데 헐리데이나 굉장히 비즈니스 호텔 같은 데 가려니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게 목소리를 타고 감정이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전화를 받은 예약 직원이 업그레이드 해줄 수도 없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올 때, 부부가 올 때 모든 직원이 가능한 한 많은 직원이 문 앞에서 그리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올 때 뭐 꽃도 던져주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그 인사를 제대로 하기도 하고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리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객실로 올라갔더니 뭐 샴페인하고 딸기하고 이 정도 객실에 어미니티를 올려줬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 DVD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만 사실 신경을 쓰면 고객이 별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돈 안 들여도 하우스키퍼분들 그 백조 만들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수건으로 백조 만들어가지고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침대에 올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크루즈십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돈 들이지 않고도 고객을 서프라이즈 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5번째
엘리먼트입니다. 왜 우리 지난 여름에 입었던 옷 꺼냈는데 거기 안에서 5만 원짜리 나오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 delivery 보도록 할게요. delivery라는 것은 배달하다 이런 뜻인데 옆으로 같이 설명하는 것은 follow through. 아까 일본 호텔 이야기한 거에 정말 퍼펙트한 예예요. 그게 바로 follow through라는 것은 내가 내가 제공한 서비스를 끝까지 매듭 짓는 것이 follow through입니다. 자, 그래서 ensure if everything went well. 모든 내가 제공한 서비스가 다 제대로 제공이 됐는지, 고객이 만족했는지, 오케이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deliver, follow through예요. 두 번째, 그와 반면에 아닌 것은 okay, that's it, I have done my part. 다 했어, 내가 할 건 다 했어 하고 손을 탁 놔버리는 경우 우리도 많이 있죠. 사실 귀찮아서. 자, 그렇게 되면 follow through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follow through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사후 처리 그렇게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뭐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 프런트 일을 할 때 고객들이 뭔가 방에 객실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가 필요하다거나 그러면 프런트로 사실 다 전화합니다. 뭐 타월이 더 필요해도 하우스키핑으로 전화하지 않고 프런트로 전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프런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화를 받았던 거는 뭐냐면 여름이었는데 AC가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전화를 받고 그 시설팀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뭐 313호에 에어컨이 되지 않으니까 정비를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러고 그때가 2시 반이었거든요. 그러고 퇴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저를 찾고 난리가 난 거죠. 누가 313호 전화를 받았느냐. 제가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나는 메인테넌스 전화를 했는데 시설팀에 전화를 했는데 이게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밤까지 에어컨이 없이 고객은 지냈던 거죠. 자, 그럼 호텔 입장에서는 고객은 계속 컴플레인 할 테니 그러면 방값을 반으로 깎아줘야 했던 경험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이냐? 나는 시설팀에 전화를 했는데 시설팀이 안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인가요? 누가 잘못인가요? 굉장히 애매하죠. 자, 팔로우 스루에서 보시면 내가 잘못인 거예요. 왜냐? 내가 사실은 메인테넌스에 전화하고 고객한테 실제로 전화를 해서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나는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한다. 그러면 같이 일하는 사람 아니면 그 다음 조 사람한테 사실은 부탁을 하고 가는 한이 있어도 아니면 내가 퇴근하고 나서 전화를 다시 할 수도 있었겠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바로 follow through라는 거예요. 내가 제공한 서비스가 제대로 잘 전달이 되었는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고객이 놔두고 간 물건을 끝까지 고객 사실 가고 났기 때문에 사실 뭐 동전 몇 개 안 챙겨줘도 사실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 챙겨주는 것이 이 델리버리, 팔로우 스루의 항목이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고객을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제공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해 가셨죠? 팔로우 스루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참 실제로 나온 시나리오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일본 호텔과 같은 굉장히 비슷한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보시면 initiative, make the effort. 자, make the effort라는 것은 노력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initiative는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호텔에서는 사실 특급 호텔 같은 경우 아니면 굉장히 체인수가 많은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이 생일일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만들지만 그거 말고 내가 고객을 따로 만족시킬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만들으라는 얘기가 바로 initiative, make the effort예요. 자, initiative는 내가 자주적인 이런 뜻입니다.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객 서비스 더 잘하고 싶어서 내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 initiative예요. Come up with a way to make guest stay special and meaningful. 고객이 와서 우리 호텔에 소속을 하는 동안에 뭔가 이 고객이 우리 호텔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뭔가 생각을 자꾸 해내는 거죠.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냐면 하우스키퍼 분인데 사실 하우스키퍼는 그 고객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사실 객실 정비하면서 손편지를 매일매일 써가지고 객실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직원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이 호텔에서 혼자 노트를 쓰는 사람이 바로
여기 시나리오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조그만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다른 서비스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how can you make the effort and what does the phrase thinking on your feet means when providing exceptional guest service? 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자주성 initiative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7가지 항목을 사실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하면은 사실 더 이해하기도 쉽고 시험 푸실 때 사실은 더 좋기는 한데 시간상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 5분 정도 쉬시고요. 예상 문제를 풀이를 할 건데 예상 문제 풀이하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더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실질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35분이니까 4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